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의 상사들, 팀장들, 임원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해를 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 보려고 그래요. 내가 회사 생활을 정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은퇴를 하는 순간까지 온전히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갈 게 바로 '상사가 대체 왜 저럴까?' 이걸 것 같아요. '저 팀장 대체 왜 저러지? 저 상무님 대체 왜 저러지?' 네. 팀장은 팀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팀원은 팀장이, 팀장은 또 임원이, 임원은 사장이, 사장은 또 오너가 영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심지어 저 사람이 이 회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일도 안 하고 판단도 멍청하고 화만 버럭버럭 내면서 뭐 그래서 그만두는 직원들만 많아지는데 연봉은 많이 받아가면서 '대체 저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걸까?' 그쵸. 또 심지어 뭐 전산 뭐 이런 거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다뤄요. 그래서 맨날 "야 김 대리 와서 이것 좀 봐봐." 뭐 이렇게 하는 무능해 보이는 그런 임원들이 팀장들이 대체 왜 있는 걸까? 자 왜일까요? 왜죠? 네. 왜 저 고액 연봉을 받는 미련한 노인네들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 쪼끔 연차가 낮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쪼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 보시고 나중에 한번 되돌려 보시길 바라고요. 다소 좀 극단적이고 열받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길 바라고 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길 바라요. 그러려면 뭐 가이드가 좀 필요하겠죠. 예.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이드가 될 거고 여행사에서는 여행 가이드가 역할을 하죠. 그렇듯이 회사에서는 팀장이나 임원 같은 관리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사규나 사칙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에 나가는 방향성,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영진의 의도와 디렉션을 따라오도록 하는 구심점이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 솔직히 뭐 하다못해서 인사팀에서 뭐 샌드위치 되니 쉬어라 어째라 뭐 보험료가 이번에는 뭐 올랐다 어쨌다 뭐 공지 백날 날려도 안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안 보죠 잘. 예. 그런 거 리마인드하고 정확히 알려주는 거서부터 팀장의 역할이에요. 예.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다 제대로 안 보잖아요. 네. 사실 뭐 팀장도 안 보긴 해. 뭐 그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걸 어쨌든 간에 이끌어 줄 사람을 지정해 놓은 거다. 직원이 많아질수록 그런 거를 해야 할 역할도 더 커지겠죠. 그쵸? 예.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걸 관리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낮은 차원의 일들이고요. 이걸 더 고차원적으로 가 보면 어찌 보면은 가장 팀원하고 관리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경영진들은 동쪽으로 가길 원하는데 직원들은 동서남북 다 생각이 다른 경우에요. 이때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동쪽을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 사실 이게 가장 큰 업무예요. 예. 물론 뭐가 맞는지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경영진이 원하는 게 동쪽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위에서부터 쭉 동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령이 막 내려오죠. 지시가 내려오죠. 그들도 동쪽이 맞는지 아주 확신은 없어요. 예. 때로는 중간에 관리자 중 한 사람이 "동쪽이 아니고 저는 서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도 많이 해요. 예. 하지만 결국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마지막에 뭐 말단 관리자인 팀장이 이제 직원들한테 말을 하죠. "야, 우리는 다 동쪽으로 가야 돼. 왜 자꾸 서쪽 이야기를 하냐. 다 동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팀원들끼리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동쪽으로 가지? 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뭔데? 저 팀장 병신이나 격으로." 막 블라인드에 올라오고 뭐 "결국 왜 있냐." 뭐 "무능하다." "졸기만 한다." 뭐 어쩌다 뭐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동쪽으로 결국엔 멱살을 잡고 끌고 오라고 경영진들이 팀원, 임원들을 뽑아 놓은 거예요. 네. 안 따라온 놈 패서라도 데려오고 잘 따라온 놈을 상을 주고 어쨌든 다 같이 동쪽으로 가게 하는 거.
과연 관리자들이 없으면 그렇게 될까요? 누구는 맞다고 하고 누구는 병신짓이라고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누구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도 없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직장이 일을 하면서 옳고 그름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의 일이 맞다 틀리다라는 명확한 기준과 개인의 가치관을 부여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져요. 고민도 많아지죠. 뭐 그렇다고 무슨 로봇 마냥 시키는 일만 할 수는 없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근데 결국엔 경영진이 정하는 거고 그걸 리딩하는 사람들이 팀장과 임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들이 판단한 게 아니란 걸 팀원들은 잘 모르죠. 예. 회사의 이 중차대한 결정은 다 경영진들이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회사들은 심지어 굉장히 대기업이고 그룹사인데도 대표이사급에서 대부분의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럼 뭐 대표는 뭐 천재라서 혼자 다 결정을 하냐? 아니죠. 경영진들끼리 여러분들 안 볼 때 회의도 하고 물어보고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있을 거고 그 결정을 이행하는 게 그 이하 사람들의 몫이에요. 정말로 그 일을 실무적으로 해야 하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임원이나 팀장도 그걸 온전하게 이해가 돼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관리자들의 역할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자상하고 인간적이고 또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팀장과 임원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대다수는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거나 그 다음 위치로 못 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들의 주요 업무는 그런 게 아니라 회사의 미션을 완수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후려패서라도 나중에 이 과장이 그만두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미션 수행하고 블라인드에 욕하는 글이 연락이 올라와도 어? 그렇게 야근 연락시켜서 매출이 나오고 그래도 그렇게 되면 미션만 완성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가만히 보면 또 이상하게 좋은 팀장 임원들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빨리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굉장히 어떤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악마 같은 양반들이 쭉쭉 승진 잘 하지 않던가요? 예.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회사가 원하는 관리자들의 롤은 그런 롤이지,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자상하게 해주고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거는 좀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예. 조직 관리는 부차적인 부분이고 성과를 내는 게 가장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네. 참 좀 냉정하고 좀 그런 얘기 같지만 저는 늘 현실을 얘기합니다. 네. 직원들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품으로 보는 거다 어쩌다 하는데 맞죠? 부품이죠. 예. 근데 부품도 품질이 좋은 부품이 있고 불량인 부품이 있어요. 그냥 그뿐이에요.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주인이 있어요. 예. 직원이 주인이다. 말이 좋죠. 그런 회사 세상에 없어요. 네. 매출이 잘 나올 때는 뭐 우리는 가족이에요. 뭐 그런 드립치다가 매출 딱 꺾이잖아요. 냅다 고아원 보내고 뭐 이혼하는 게 회사라는 조직이죠. 이러한 일들을 경영진들이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나의 말을 온전히 다 따르고 회사 편이 되어서 역할을 할 사람을 뽑은 게 관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내고 억지 부리고 못 살게 굴라고 있는 게 맞다. 예. 냉정하게 봐서 그렇습니다. 꼭 방법이 그래야 하냐고 또 반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건 개인차도 많이 있겠죠. 예. 인성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회사 입장에서는 방법이 뭐 얼마나 중요할까 싶어요. 결국 미션 완수만 하면 나머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또 팀장이 미션이 상당히 무리가 가는 그런 미션을 좀 받은 상태다. 근데 그 수준을 완수해야 된다. 어,
그럼 어떻게? 팀장도 본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뭐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팀장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임원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좋게만 하겠어요. 매해 장사 없다고 그러죠? 배부르면 늘어진다고 그러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평화가 길어지면 침략을 또 당하죠. 아무런 자극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게 사람입니다. 예, 특히나 부정적인 자극이 가장 효과적인 게 사실은 맞아요. 예. 하지만 저도 그 방법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리더들이 그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극단적이고 좀 그냥 받아들여라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반대로 그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들에게 인정받고 좀 욕을 덜 먹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양반들이 왜 저렇게 구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뭘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안 혼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과장, 차장 이상이 되어보면 어느 정도 조금 깨닫는 바는 있어요. 예. 아직 연차가 좀 어린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정상이에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면 근데 그만두고 더 내 가치와 부합하는 조직으로 가면 돼요. 예. 하지만 이것도 좀 모험이 될 수 있죠. 뭐 객관적으로 좋다는 것도 없고, 뭐 한 회사 내에서도 부서마다 케바케겠죠? 그 말 아시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예,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딜 가도 회사라는 조직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회사는 조직이 움직이는 곳이고,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명령 체계가 확실하고, 오너와 주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목적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내 가치관과 직장관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버리라고 해도 못 버려요, 사람은. 그런 바보 같은 직장 생활은 저도 안 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늘 마음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좀 20년 직장 생활에 10년 정도 팀장 생활을 해보니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나쁜 놈들은 정말 많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가서 때릴 수도 없고, 처자식이 있는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네. 빚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네. 음, 여러분들도 각자 속한 조직 내에서 나의 역할과 네, 상사들의 역할을 냉정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여러분들이 욕하고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나쁜 삐가 맞을 거예요. 이 나쁜 삐 그쵸? 예, 맞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안 좋은 얘기 했는데,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얼른 퇴근하세요. 자, 이상입니다.